자, 들어가겠습니다. 이 수요 공급이 좀 어렵죠, 그죠? 어려워서 일단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번에 따로 유량, 절량 기억나시죠, 그죠?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수요량의 변화는 양이 붙으면 가격이죠. 수요 변화는 가격 2회죠. 그리고 그거 나오고 오늘 했던 것들 좀 본다면 볼게요.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요거 1번과 2번 그다음에 균형 변동. 아까 크다면 큰 것만 보고 작다면 무시하죠. 그다음에 같다면 몰랐던 게 불명 같은 거고. 그래서 1, 2번을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동영상 들으시면 또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신 있는 게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을 풀어보시면은 균형은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열심히 하세요. 여기서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요 가격이 이 계산 문제 있었죠. 계산 문제 있었고 기출 문제는 다 만약 기출 특강을 안 듣더라도 꼭 구매를 하십니다. 하시고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형이 이제 물론 균형의 가격이 얘보다 더 어렵게 나왔지만 얘가 가장 FM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었죠. 요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따로 중간점이 나왔었다. 중간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이제 최초값으로 주어서 많이 넣어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변화율을 아예 놓기 때문에 이것도 가져가셔야지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PPT를 이용하고 있는 그 시간이 좀 계속 가고 있는데 이렇게 PPT로 하니까 괜찮나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밤새서 만들었어. 밤새서. 눈이 막 빨갛고. 요즘 다 트렌드가 PPT로 다 이용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이제 좀 요약된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아마 특강 같은 걸 할 거예요. 1호 특강 같은 데는 좀 이렇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해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아까 단비 장탄 아시죠? 그러면 단기는 비탄력이고 장기는 탄력적이죠. 여쭤볼게요. 수요만 그래요? 공급도 그래요? 공급도 그러고. 공급은 따라서 생산에 쏟는 기간. 요건 그냥요, 길수록 더 비탄력적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이 쉬우면 탄력, 공급이 어려우면 비탄력적이죠? 그것만 맞추면 공급은 다 맞춰요. 맞추고. 수요는 어떤 게 중요하면 대체제가 중요해요. 아까 대장 주세형 아시죠? 그 다음에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가격 수입에 대한 것만 맞추시면 거의 마스터가 되거든요. 되고, 이게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제가 좀 전에 4번이 정답이었죠. 그럼 완전히 빠릅니까? 비탄력, 탄력이 빠릅니까? 완전히 빨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시험장 가서도 완전과 같이 내거든요. 완전은 그냥입니까? 한쪽이 불변입니까? 비탄력, 탄력적은 양과 가격을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이제 지긋지긋한 요 수용금을 요걸로 마무리할 텐데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문제가 나온다? 일단 들어보세요. 자, 따라서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지금 우리가 배웠죠. 배웠고, 이 탄력성을 또 주어지고, 자, 따라서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두 가지만 가격이 또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따라서 교차 탄력성. 지금 교차 탄력성이 우리가 이제 배우실 건데, 요 세 가지를 다 내줘서, 자, 따라서 다 나왔다. 이거 다 나와서 마지막에 결정판이 얘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소득 탄력성을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로 가시면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로 가시면 소득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장 이제 오늘 좀 잡아드릴 게, 자, 따라서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 왜 같이 움직이고 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었잖아요.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하고, 그다음 여기가 빠진 게 중간제랑 독립제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간다면 탄력성에 대한 정의를 아셔야 돼요. 자,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계산 문제는 항상 약자로 써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거든요. 그러면 얘는 따라해보세요. 1이 기준이다. 얼마가 기준이라고요? 1이 기준이고, 자, 얘는 따라서 크기를 구한다. 자, 1보다 크면 비탄력이에요? 탄력이에요? 탄력이 작아진다? 커진다? 1보다 작으면 작아지죠. 그럼 얼마로 기준 놓고 보는 거죠? 1이에요. 근데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따라서 방향을 본다. 크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정확하게. 그럼 우리가, 자, 요거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자, 그럼 다 적어 볼게요. 이론을 가야 되니까. 탄력성은, 자, 따라합니다. 소득에 대한
이건 아까 가격에 대한이 키포인트였죠. 소득이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내려가서 자, 소득의 대한이 내려오고요. 소득의 대한이 내려와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밑에가 그냥입니까? 소득이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소득 변화율이 내려가요. 소득 변화율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이 자,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원래의 소득이 있겠죠. 따라서 변동분. 따라서 원래 변동분. 예전에는 그렇게 냈었는데 요즘은 그냥 퍼센트로서 그냥 내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다? 같이 움직일 수 있고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죠. 소득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인데 같이 움직이면은 정상제가 돼요. 자, 따라서 방향이 중요하다. 아까 얘는 뭐가 중요했죠? 크기가 중요했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근데 얘는 따라서 0이 기준이다. 왜냐면 방향이요. 우리가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가 되고요.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맞나? 그럼 얘는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1이 기준이에요? 0이 기준이에요? 0으로서 그 탄력성을 본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갈게요. 정상제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이 방향이 같죠? 같으면 플러스 값이니까 요거는 무슨 제? 정상제가 되는 거죠. 정상제. 자, 근데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선호하는 게 열등제죠. 이 사람이 소득이 많아지면 중고차 안 뽑잖아요. 같이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이죠. 그럼 반대로 움직이면 플러스예요.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럼 이건 열등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중간제라는 걸 배우셨죠? 중립제. 중간제, 중립제. 자, 소금이나 간장을 얘기해요. 소금이나 간장. 그러면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난 소금이나 많이 처먹었으면 좋겠다. 그렇진 않죠. 그럼 얘는 그냥요, 소득과 변화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예 변화가 없는 게 0이 되는 게, 자, 요게 따라해보세요. 중간제. 자, 우리가 중립제라고도 하는데요. 자, 우리 그 자동차의 오토의 N이라는 거 아시죠? N은 그냥입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라해보세요. 정렬중. 자, one more time. 정렬중. 그럼 정렬중이 나오면 교차 탄력성이에요? 소득 탄력성이에요? 교차 탄력성이 아니라는 거죠. 손을 들어보세요. 정상제는 그냥요, 같이 움직여요. 열등제는요, 반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냥입니까? 소득에 대한 겁니까? 소득에 대한 거고, 이제 다른 제와의 가격이 교차 탄력성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수요의 그냥입니까? 요건 교차 탄력성입니까? 교차 탄력성. 자, 교차 탄력성은 다른 제와의 가격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자, 갈게. 지금 여기는 어떻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거 찾았습니까? 그다음에 원래의 소득, 소득의 변화량, 원래의 수요량, 수요량의 변화량으로 돼 있죠? 요새는 기출문제 얘는 원래의 소득으로 잘 안 넣어줘요. 근데 이렇게 구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플러스면 같은 방이면 정상제, 반대 방이면 마이너스 열등제라고 돼 있죠? 교차 탄력성은 위에가 그냥입니까? Y제가 올라갔습니까? Y제. 밑에는 X제가 내려갔죠. 그래서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퍼센트, Y제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자, 이게 Y제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Y제고, 자, 따라서 X제 가격에 대한 이게 생략이 됐어요. X제 가격. 이따 보여줄 때 뭐에 대한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X제 가격에 대한이라는 게 생략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대체제 보완제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 만약에 빌라의 가격이 비싸졌더니 내 해당 아파트가 늘어났대요. 그럼 아파트에 대한 가격 때문에 그래요? 빌라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가 가격대 수요량이 같이 움직였죠. 그러면 그냥요, 이건 플러스 값이 돼요. 무슨 제가 되죠? 대체제가 되는 거죠. 근데 보완제는 더 도와주죠. 커피와 설탕. 그럼 커피랑 설탕은 보완 관계라면, 부동산이라면 설탕의 수요량이 늘어나려면 그냥입니까? 커피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커피도 많이 사 먹고 설탕도 많이 사 먹잖아요. 그럼 커피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건 같이 움직여요? 이게 반대로 움직여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면 무슨 제죠? 보완제가 되고요. 독립제는 서로 관련이 안 되죠. 그래서 커피에 설탕 타먹지 소금 타먹진 않잖아요. 근데 어떤 애 갔더니 저는 소금 타먹어요. 그래서 쓰러졌어. 그래서 그냥 철강이라고 할게. 이제 철강. 커피와 철강은 전혀 관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커피 가격이 상승해도 철강의 수요량은 불변이죠. 자, 이게 자 따라합니다. 독립제. 독립제라고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독립제. 독립제는 탄력성이 0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대보독. 그럼 요거는 소득이에요. 이건 교차 탄력성이에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따 계산 문제를 할 때, 자, 요건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보세요. 가수, 소수. 그럼 얘는 그냥요, 가격이 내려갔어요. 소득이 내려갔죠? 수요량이 올라가고, 얘는 따라보세요. 교수. 자, 수는 무조건 올라갔죠? 교차라는 건 다른 재화의 가격이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이렇게 한번 갈게요. 오늘 굉장히 힘든 게 같이 움직이냐 반대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재화를 항상 헷갈려요. 그럼 오늘 반대로 움직이는 거 한번 잡아봅시다. 자, 여기서 따라서 정렬중 마이너스가 되는 게 무슨 제죠? 열등제잖아요. 맞습니까? 열등제는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소득이 감소했다, 그럼 수요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죠. 반대로 움직이니까. 맞나? 그럼 어떻게 됐다? 정상제는 그냥이야 같이 움직여.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움직이는 게 보완제죠. 그럼 보완제는 그냥입니까? 가격대 수요가 반대로 움직입니까? 그럼 만약에 저번에도 우리가 풀어봤지만 A 가격이 상승하면 C 수요가 어떻게 될까? 늘까 줄까? 줄죠. 반응이 없어. 이거 그냥이야 반대야. 그럼 대체제는 그냥이야 같이 움직여. A가 오르면 B도 올라가잖아. 아시겠지, 그지? 요걸 암기하시면 다른 거 따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 갈게요. 야매를 만들어 봤는데, 얘네들은 그냥이야 플러스 값이야, 마이너스 값이야. 같이 움직여, 반대로 움직여. 반대로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부분들 왜 어떻습니까? 살림을 하더라도 남편분이 갖다 주는 월급 갖고는 어떻게 돼? 조금 항상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다시,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여가 뭐죠? 보가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같이 움직여, 반대로 움직여?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가면서, 집에 가면서 저랑 따라하는데, 저 보세요. 그럼 집에 가서, 바가지 쓰면서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애교를 좀 부려야 돼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따라보세요.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그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자, 그럼 여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움직여, 반대로 움직여? 같이 움직이는 뭐야? 정상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보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움직여, 반대로 움직여? 같이 움직이면 대체제가 되는 거죠. 잡을 수 있겠어, 이제? 그래서 그렇게 잡으자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이걸 대입시켜 볼게요. 자, 따라서 가수.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자, 합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지금 0.6이라고 되어 있죠? 자, 따라서 소수.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소득 탄력성이죠? 그래서 제가 약절 한번 적을게요. 다 이제 지우고 시험장 가셔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수했고,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고, 교수는 교차죠. 교차가 좀 힘들어요. 교차는 우리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교차가 내려간다는 건 다른 재화의 가격이 내려가고 위에 수요량의 변화가 올라가죠. 자, 갈게요. 자, 따라서 아파트에 대한. 그럼 자, 요게 다 따라서 아파트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결론적으로는 아파트의 양을 보겠다는 거죠. 이해 갔나? 자, 그럼 할게. 간다. 소득 탄력성이 몇 점 몇이겠어요? 0.4. 그러면 이건 자, 0.4는 0보다 크죠? 그러면 열등제예요? 정상제예요? 정상제죠. 했잖아, 지금. 플러스라고. 그죠? 돌릴 수도 없고, 저걸. 그죠? 그럼 이거 무슨 제다? 정상제잖아요. 그럼 그냥요, 같이 움직여. 소득이 늘어나면 양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따라서 3%씩 상승했다. 자, 따라서 아파트 가격 상승, 소득 3%, 오피스텔가 3% 상승했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가격도 3%, 소득도 3%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따라보세요.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자, 따라보세요.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그러면 오피의 가격이 내려가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 따라보세요. 아파트의 수요. 그럼 뭐 아파트의 수요가 올라가겠죠. 자, 그러니까 오피의 가격. 자, 따라보세요. 오피의 가격이 내려가고 아파트가 올라가겠죠? 갑니다.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교차 탄력성이 아까 보시게 되면 0.2라고 돼 있죠? 자, 플러스니까 이게 대체제라는 거죠. 그 오피가 비싸지만 아파트 사시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각각 몇 퍼센트가 늘어났다는 거죠? 3%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다시 할게요. 자, 다 윗대가리는 다 그냥이야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야. 자,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사시겠어? 안 사시겠어? 안 사서. 자, 따라서 가격이 나오면 가격과 곱해라. 얘랑 곱하면 양이 나오겠죠? 그럼 1.8%만큼 아파트가 줄어든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18세대가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8세대가 나간 거죠. 근데 그냥이야 소득이 늘어났어. 그럼 요거 곱하면 1.2만큼 더 늘어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18세대가 나갔다면 12세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얘기 좀 해봐.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상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OP의 가격도 올라줬어. 올라오면 아파트 양이 늘어나겠지. 맞나요? 그럼 0.6 정도 늘어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더하면 1.8이 되죠. 그럼 1.8에서 내려갔다면 1.8이 늘어났으니까 따라서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반응이 변화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다시 할게요. 자, 갑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자,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몇 점 몇이야? 0.6. 소득 탄력성은 OP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 0.2지? 그냥이야 OP 가격이 내려가. 아파트 수요량이 올라가겠지. 얘기 좀 해봐요. 자, 아파트 가격이 몇 퍼센트 상승했어? 3%. 이 문제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고요. 소득도요. OP 가격도요. 그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안 사잖아요. 소득이 들어가면 사잖아요. OP 가격이 들어가면 아파트 사잖아요. 얘를 상계 처리하니까 아무 변화가 없다. 두 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변화가 없다. 자, 갈게요. 이거 내려간 건 아시겠어요? 이거 올라간 건 아시겠어요? 얘 왜 올라갔어요? OP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냥입니까? 1.8에서 1.8이 늘어난 겁니까? 그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는데, 이건 다 나왔다.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하셔야 다른 문제도 풀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가 되시면은, 자, 가격 탄력성이 나오면, 가격과 곱한다. 그러면 3%와 곱하면 양이 나오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소득 탄력성이 나오면, 소득하고 곱한다. 그럼 양이 나오겠고, OP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 그냥입니까? OP 가격이 내려갑니까? 내려가서 요거랑 곱하면 아파트 양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할 수 없으면 계속 좀 돌려서 보세요. 그죠? 그럼 변화가 있다, 변화가 없다. 없다. 그래서 자, 5번입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긋지긋한 이 수요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눈물 나려고 그래요. 그럼 경기 변동으로 갈게요. 경기 변동은 그래도 좀 수월합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힘을 내시고 42페이지를 피세요. 42페이지를 피시고요. 자, 42페이지 피시고 이제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자, 갑니다. 자, 어떻게 요약을 해놨냐면, 자, 페이지 42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 찾으셨습니까? 나온다면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따로 거미집 이론. 근데 거미집 이론이 계산 문제가 없어서 계산 문제를 제가 함수 관계를 넣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어려운데 이따가 해드리겠고요. 자, 갈게요. 자, 이 책에 보시면은 어디에 쟤랑 맞물려 가시면 넘겨보세요. 44페이지로 가시면 44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의 일반적 특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여기부터 먼저 잡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볼펜하고 부동산은 같아요. 경기 변동이 달라요. 다르거든요. 그럼 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한 다음에 책도 같이 보겠는데요. 자, 이 칠판 쪽에는 일반 지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근데 부동산은 바로 생산이 돼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일반 경기가 이렇게 움직여요. 칠판지우개가. 꼭대기점이 정점이죠. 그래서 얘는 바로바로 생산이 되는데, 자, 이따 설명하겠지만,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적게 걸립니까? 오래 걸립니까? 회복이 굉장히 서서히 걸린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회복은 서서히, 후퇴는 빠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합정책을 쓰면 확 냉각되기가 쉽죠. 그래서 요 정점에 도달한 차에 대한 시간 기간을 따라서 타성기간. 자, 타성기간은 뭐냐면 이 타자가 게를 타자 써서 게으른 사람 좀 늦게 일어나죠. 그럼 건축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요? 좀 오래 걸려요? 1년 정도 늦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차가 좀 우리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이라는 말을 쓰는 게 반드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이라고 얘기해요. 경기는 부동산 경기 후순환적이다. 자, 그럼 일반 경기보다 이렇게 앞서요? 이렇게 뒤져요? 뒤지는 게 깨끗하게 뒤진다는 거예요? 좀 늦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짧겠어요? 길겠어요? 길죠. 얘기 좀 해봐. 이제 공부했잖아. 주기가 어떻게? 한 2배 정도 길죠. 정점과 저점 사이를 진폭이라고 하죠. 그럼 정점이 낮아요? 높아요? 저점이 깊다는 건 낮다는 거죠. 그러면 정점이 낮다. 그럼 진폭이 작다? 크다? 크죠. 근데 우리 부동산은 지역마다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지멋대로 움직여요. 그럼 반드시 후순환적이에요? 병행할 수도 있어요. 선행, 후행, 역행, 독립, 안정시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습니까? 서울에 투기바람이 들면 강남에 들고 또 서울, 수도권에 들면 전국에 투기바람이 생기죠. 전국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역적에서 전국적이에요. 지역적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역적, 국지적,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규칙이지 않고, 자, 순환면이 분명해요? 좀 불분명해요? 불명확하죠. 아까 회복이 빨랐어요? 회복이 좀 서서히였어요. 후퇴는요? 빠르게. 그럼 우측으로 경사가 졌죠? 자경사예요? 우경사?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여러분 등산하시게 되면 꼭대기가 정상이잖아요. 그 올라가는 거와 내려가는 걸 2시간 잡으면 올라가는데 그냥입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내려가는 건 좀 빨리 걸리죠. 타성기간이 장기라는 건 일반 경기보다 앞섭니까? 뒤집니까? 뒤진다는 게 깨끗하게 뒤진다는 거야? 좀 늦춰진다는 거야? 왜? 착공에서 완까지 오래 걸리니까. 민감하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얘기는 다 떠들어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요것만 체크할게. 44페이지 가시면, 그 3번의 구분에 일반 경기와의 시간적 관계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요것만 제가 설명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풀어볼게요, 제가. 어떻게 풀어보냐면, 자, 우리가 금융기관이 있으면은, 돈의 흐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고요. 부동산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고업용 경기가 있어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들어보시면은, 상고업용 부동산 경기. 자, 그러면은,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이 칠판주기에 생산을 안 늘려요? 생산을 늘려요? 공장을 만들고 사무실 얻죠? 그럼 얘랑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흘러서, 자, 여기는 좀 위축돼요. 절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와 얘가 일치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공장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기업의 자금 수요가 주니까 금리가 낮아지겠죠?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자, 일반 경기와 상고업용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자, 우리가 요건 일치하죠? 따라서 동시순환적이다. 근데 얘랑은 역순환적이죠. 그럼 우리가 이 가중평균에서 주거용이 가중치가 크니까 평균하는데, 자, 요거는 성격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가중평균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립니까? 좀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려서 따라서 회복이 서서히. 자, 아까 상고업용은 그냥이야 같이 움직여. 부동산은 후순환적이지만 주거용은 역순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주식 경기 같은 경우는 전순환 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십니다. 그럼 책에 볼게요. 책에 보시면 일반 경기의 시간적 관계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자, 반드시야 일반적으로 경기가 후행이에요. 불규칙이니까 선행, 역행, 독립적일 수도 있죠. 자, 아까 일반 경기와 주택, 주거용 경기는 그냥이야 반대 역행이야. 상고업용은 일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주거용과 상고업용은 그냥이야 반대야. 반대가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4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42페이지의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게 되면은 자, 부동산 경기 변동도 그냥요 변해요. 순환을 하죠. 주택 경기를 얘기하면서 상향, 후퇴, 하향, 회복이 오고 주기 있어요. 주기 찾으셨어요? 저점과 저점, 정점과 정점. 진폭 기억나세요? 진폭은 뭐와 뭐의 사이를 얘기해요. 정점과 저점 사이. 그 다음에 구분을 보시면 주식이 선행하고 동시순환이 일반 경기와 상고업용이고 그 다음에 후순환이 부동산이 역순환이 아까 주거용인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여기다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별표. 자, 우리 부동산도 그냥입니까? 순환을 합니까? 순환하죠.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순계추물하고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자, 회복 다음에 상향, 호황이 상향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후퇴를 하죠.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했을 때 문제 풀어봤잖아. 5월에 정점을 찍고 후퇴한다. 이건 계절이야, 순환이야. 그럼 저점도 마찬가지겠지. 계절은 그냥이야 1년 단위로 반복을 해. 12월 달은 안 추워, 추워. 다른 달보다 건축 허가량이 줄 수 있지. 계절이라는 얘기죠. 자, 봄과 가을은 이사철이니까 많이 거래가 되지만 여름방학 때 원룸, 대학교 공실이 생길 수 있지. 이거 나오면 그냥이야, 이건 계절적이야. 1년 단위로 간다는 거예요. 이 장기적이라는 것이 추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장기적은, 추세적은 따라서 지속적, 경제성장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무작위적에다 별표 쳐보세요. 자, 무작위적은 예견합니까? 예기치 못합니까? 정책 예측하기가 어렵죠. 자연저해 이런 것들이 이제 예기치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순계추물에 대해서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잘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는 자 이렇게 보세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입니다.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는 상대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건축의 양, 거래량, 가격 변동. 자, 그럼 건축의 양이라는 자체는, 자, 이거는 생산량이니까 이건 수요겠어요? 공급이겠어요? 공급이죠. 여러분들 건축량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옆에다가 공급지표라고 적어보세요. 공급지표.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선행, 후행,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건축을 허가한다, 착공한다, 완공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자, 그럼 허가라는 것은 지금 많은 거예요? 많은 걸 예측하는 거예요. 이걸 따라서 선행지표. 선행지표라는 단어가 있나요? 거의 선행지표가 많죠. 건축 허가량, 뭐 자재, 수요 동향, 택지 분양 실적, 공시 공과인데 동행이라는 것은 착공이라는 건 지금 많은 거죠. 현재 우리가 따지는 것을 동행지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착공량, 따라서 거래량, 수요 지표인데 등기 실적이나 취득 등록 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후행은 나중에 완공됐던 걸 다시 확인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완공량 하면 후행이고 착공량,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따라서 완공량, 선행이에요, 후행이에요. 착공량과 거래량이 동행이죠. 나머지가 다 선행 지표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되고, 자, 따라합니다. 거래량, 수요 지표라고 적으세요. 거래량. 거래량은 무슨 지표요? 수요 지표. 수요 지표입니다. 거래량 찾으셨습니까? 무슨 지표요? 공급을 나타내네요, 수요를 나타내요. 정부가 수납한 취득세나 등기 실적 갖고 따질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가격 변동이라는 게 있죠. 가격 변동도 지표에 들어가지만 중심 지표가 아니라 보조 지표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책에 읽어볼게요.
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가 좋다, 아닐 수도 있다. 자재값이 상승하거나 투기가 발생해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경기가 호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냥 보조 지표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기타 지표는 공가율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미분양이 적어야 되죠? 주택 금융 지원이 좀 강화돼서 임료 수준이 좀 높고 부동산 경기 호황인 측면이 강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디가 이제 시험 문제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4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부동산 경기의 순환별 특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를 3개 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이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쫙 핵심 포인트를 잡아봤거든요. 잡아봤는데, 자, 여기는 이제 제가 딱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요 잡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가는데, 자, 우리 부동산도 그냥요, 순환을 해요. 그럼 순환 국면이 있죠. 근데 안정시장이라는 특수 국면이 또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국면하고, 그 다음 안정시장이 있는데, 제가 요약한 건 이제 키포인트로서 여기를 잡아드릴 텐데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부동산도 경기가 상승해요? 하락도 해요? 그러면 안 변해요? 변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세요. 따라서 회상후하. 회복, 회가 뭐죠? 회복, 상, 상향, 후, 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 맨날 배정이 돼요.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거랑 요거를 갖다가 정리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겠는데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많이 그렸던 거죠. 자, 보세요. 자, 경기가 그냥입니까? 순환을 합니까? 그러면 저점을 찍었다가 다시 정점으로 오겠죠? 이렇게 순환을 하죠. 꼭대기점이 무슨 점이에요? 정점. 바닥점은요? 저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평균 경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있고, 4개의 국면으로 순환을 하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경기가 좋은 것을 호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호황이라고 나온 적도 있고, 상향시장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가 따라서 가격, 거래량, 건축량이라는 게 있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시장은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후퇴는 떨어지겠고, 여기가 하향시장이에요. 불황이라고도 하고요. 불황이라고도 하고, 하향을 해서 여기가 저점을 찍고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개의 국면을 나타난다면은 여기는 따라보세요. 확장 국면. 무슨 국면? 확장 국면. 여기는 수축 국면이라고 해요. 수축 국면. 그래서 화면에 보듯이 딱 우리가 따라합니다. 중시현상, 공가율, 과거의 사례 가격, 이 3가지를 물어봐요. 금리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중시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움직이니까,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더 오를 걸 보고 매도자는 팔까요? 거래를 미룰까요? 그러면 거래 성사되려면 매도자를 중시적으로 꼬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매수자는 땡기려고 하는데 매도자가 거래를 자꾸 밀기 때문에 매수자 가격이 올라가고요. 자, 이쪽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매수자는 살려고 그래요?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럼 누가 중시하는 시장이죠? 매수자. 그래서 매도자는 자꾸 팔려고 하는데 얘가 안 사니까, 자, 물량만 이제 나오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어떻게 굉장히 많이 힘드시고 수용급의 맛이 갔기 때문에 이 저자들이 글씨를 맞춰줬어요. 자, 글씨를 보세요. 매도는 떨어집니까? 매도는 가격이 올라갑니까? 매수는요? 예술입니다. 확장은요? 올라가고. 수축은요?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회복은요? 후퇴는요? 호황은요? 불황은요? 이렇게. 놀라지도 않아. 진짜. 그 회복은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죠. 얘는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뀐다. 그런가요? 그러면 자, 갈게요. 중시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따라해보세요. 반대로 간다. 얘네들은 반대로 간다는 거야. 반대 지표가 중요합니다. 반대 지표가 중요한 게, 들어볼게요. 가볼게요. 자, 금리 갈게요. 금리 아직 안 나왔거든요. 자, 우리가 부동산이 활성화되려면 돈 빌리기가 쉬워야 되죠.
그럼 거래가 잘 된다는 건 금리가 낮다는 얘기예요. 반대로요. 이게 해보세요. 근데 여기는 안 좋다는 건 그냥이야 이자가 높아. 그럼 사람들이 참여를 못 하잖아요. 금리가 높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공가율. 자, 어떻습니까? 내놓기만 하면 팔리니까 공가가 높아지겠어요? 공가가 낮아지겠어요? 이게 높아지겠고. 자, 따라서 과거의 사례 가격. 그게 이제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가 될 수 있죠. 과거의 사례 가격을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감정평가 방식에서 따라합니다. 비교 방식. 그 비교해서 그 사례가 과거가 나한테 상한선인지 하한선인지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대상 부동산을 평가해달라고 할 때 사례 부동산을 봐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입니다. 과거의 사례 가격을 본단 말이죠. 자, 그럼 그냥요, 과거에 거래가 됐죠? 그래서 만약에 20억으로 거래했다. 그럼 상향시장은 그냥입니까?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럼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 되겠어요? 반대로 하한선이 되겠어요? 내려가면 상한선이 되겠죠? 따라서 반대로 간다. 자,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상향, 회복 갑니다. 자, 여기 갈게요.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자, 상향은 가격이 내려가요? 올라가요? 회복도요? 올라가죠? 얘기해보세요. 따라서 매도자 시장 올라가잖아요. 맞나? 근데 그냥이야 얘네들은 다 낮아져. 손 들어봐. 자, 간다. 상향과 회복, 여기는 중시가 무슨 시장이야? 매도자. 손 안 들어 떨어져. 얘기해봐요. 이거 보고 있어요? 가격 같이 올라가죠? 근데 얘네들 그냥이야 반대예요. 그럼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 돼요? 하한선이 돼요? 금리 낮고 공가율이 낮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후퇴 시장은 내려가죠. 자, 이것도 내려갈 때 매수자 중시죠. 자, 근데 얘네들은 그냥요 반대로 움직여요. 자, 하향 시장은 돈 빌리기가 어려우니까 금리가 낮다, 높다? 공가율이 높잖아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무슨 선? 상한선이 되는 거죠. 이게 반대적인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럼 같이 움직이는 걸 내겠어요? 반대인 걸 내겠어요? 이걸 내는 거죠. 그래서 저 보세요. 여기서나 집에 가서 막 이래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순환을 합니까? 특히 제가 회상 후하로 암기하시라고 했죠. 저점을 찍으면 이제 투자에 적기고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봐봐요.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의뢰이 오잖아요. 그러면 정점에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저점에서 투자하는 건 어딜 찍어 주셔야 돼요? 저점이죠. 정점은 그냥입니까? 후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향시장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투자의 적기가 아니죠. 여기가 투자의 적기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저점을 찍어도 회복도 투자 투기의 적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모의고사 저점을 찍어도 그냥입니까?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대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회상 후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책의 순서대로 볼게요. 하향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하향시장은 당연히 그냥입니까? 가격이 하락합니까? 자, 손 들어. 가격 하락하고 거래는 같이 움직이지. 근데 금리는 낮아, 높아? 공가율도 증가했지. 대답해, 다음 넘어가. 건축허가 시것도 감소하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불황이 약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더 타격이 크겠죠. 호화주 때가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6번. 건축허가 시점 건수가 상당히 저하되죠. 자, 손 들어. 과거의 사례 가격은 무슨 선? 상한선. 누구 중시? 매수자. 저 지금 44페이지 하향시장 하고 있어요.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회복시장이 있어요? 손들어 올라가지? 올라가니까 쭉쭉쭉 올라가잖아. 그래서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점차 상승해 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회복은 개별적으로 지역적으로 진행되며 자, 아까 금리는 높아요? 낮아요? 저점이 투자에 적기면 놓치면 회복도 투자에 적기죠? 투기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 회복은 올라보세요.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그냥이야 하한가가 돼. 하한가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이전이니까 기준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가격이. 근데 기준이라는 자는 안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경기 하향시, 자, 회복은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니?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지. 그렇지? 그 다음에 아까 후퇴 국면은 좀 빠르게 나타나죠. 회복은 좀 서서히 나타나겠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향시장은 하향의 반대며 확장이잖아. 그지? 근데 부동산의 지속적으로 상승과 거래가 활발하며, 자, 칠판 상향 다음에 하향이와 후퇴가 와. 경기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돼 있지.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돼요? 과거의 사례가는 새로운 거래에 무슨 선이 되겠어요? 하한선이 되겠고. 6번 매수자 중시야 매도자 중시야? 매도자는 팔어 거래를 밀어. 매수자가 땡기지. 자, 후퇴 갑니다. 정점에 도달하는 경기가 후퇴하는 국면으로서
가격은 상승 중단 하락으로 반전의 거래를 점차 환산하죠. 그럼 봐봐봐. 후퇴 시장은 그냥이야. 금리는 높아. 너희 자금이 부족하지? 공실도 커지잖아. 그럼 6번의 별표. 과거의 사대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그냥요. 상한선이 돼요. 이쪽에서 이제 기준가가 될 수가 있는데 기준가가 상한선이 된다. 매수사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뀐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안정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저는 이래요. 지금 제 투자 목적은 저도 이제 다주택자인데 지금 경기가 항상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갈까요?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불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를 많이 투자해요. 그죠? 그럼 전철역 근처, 여기도 지금 연산역도 역세권이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그럼 역세권에 이런 2억짜리 소형 아파트는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얘기 좀 해봐. 그래서 불황이 강하다. 경기가 안 좋더라도 명동이나 종로 가면 사람 바글바글 하죠? 위치가 좀 좋은 점포 같은 걸 얘기를 해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순환 국면이 아니고, 자, 이 안정시장은 그냥이다 불황에 강하다. 자, 부동산에서만 나타나죠? 근데 호황에는 가벼운, 안정이 됐고 가벼운 상승하기 때문에 호황은 잘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따라서 가격은 안정돼 있다. 가벼운 상승하죠. 사대 가격은 상한선 하한선이요. 신뢰합니다. 라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지금 평가사가 봤을 때 1년 전에 역세권의 소용이 2억이면 지금도 2억이죠.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실수요자 위를 가고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 도심 점포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째 경기 순환 물량은 아니다. 아까 회상 후와의 안정시장이 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것만 순환 국면이 되고 요거는 이제 특수 국면으로서 부동산에서만 오기 때문에 순환 국면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올라갈 때 올라가니까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죠. 체크도 해드릴게요. 오른쪽에 안정시장이 있나요? 어디에서만 나타나는 시장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고 소폭 상승하죠. 자, 그냥요. 불황이 강해요. 아까 역세권이 어때요? 적정규모 부동산이라든지 위치가 좋은 점포죠. 실수요자 위주로 지탱하고 과거의 사례가는 상한선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6번의 별표. 경기 순환에 대한 분류는 아니다. 그럼 어떤 순환으로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죠. 올라갈 때 올라가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자, 부동산 경기 강화 설명서 오른 것은 1번은 확실히 틀렸죠. 자, 우리가 부동산 여러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 동시에 국면을 나타납니까? 다 다릅니까? 다르고. 자, 옛날에 취재했던 집인데 2005년 8.3의 정책에 의해서 외부 추격 주택 경기 하락했다는 건 정책이잖아요. 순환적이요, 무작위적 변동이요. 무작위적 변동이죠. 무작위적 변동. 이렇게 하셨어야 되고요. 자, 경기가 후퇴하죠. 자, 손 들어보세요. 그럼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죠. 방학 동안에 대학교에 원룸이 공시 생긴 거는 무작위적이에요? 계절적이에요? 계절적이고. 5번이 정답이죠. 기출이에요. 경제주체들은 모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가격 급등할 수도 있다. 몇 번 정답이다? 5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46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다음 시간에 거미집을 할 텐데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거미집 이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래서, 자, 얘는 이제 최근의 경향이, 자, 칠판을 보시면, 자, 따라합니다.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요걸 물어봐요. 근데 작년에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어요. 탄력성하고 기울기에 저 부등호를 물어봤거든요. 그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여러분들 가장 마지막에 10번을 한번 보세요. 10번을 한번 보세요. 10번. 10번 넘겨보세요. 맨 마지막 문제. 10번 있어요? 자, 따라서 함수 관계가 나온다. 함수로서 탄력성과 이 기울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안 적혀져 있죠.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좀만 쉬었다 갈게요. 실습.